혁신 도시는 잘 고르면은 굉장히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알짜 부동산 상품이기는 한데요. 잘 모르고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디폴트가 나는 상황도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될 만한 상권들은 어디가 있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주신다면은 저는 이제 몇 가지를 딱 정해보도록 할게요. 이 지역에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 잘 기획해가지고 우리가 숙박시설 만들고 운영하게 되면은 저는 이제 운영적 수익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텔박사 K 이재경입니다. 혹시 여러분 혁신도시에 숙박 괜찮은 매물 나왔는데 이거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이런 투자 문의, 메인 문의가 정말 증가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는 잘 고르면은 굉장히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알짜 부동산 상품이기는 한데요. 그렇지만 반대로 여러분 잘 모르고 들어가게 되면은 버티다 힘들어지고 결국에는 디폴트가 나는 상황도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 3건의 데이터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한번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주로 돈이 될 수 있는 주요 혁신 도시는 과연 어디인지에 대해서 제 의견 한번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앞서가지고 혁신도시라고 하는 내용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는데 좀 굉장히 낯서시죠? 이 정의를 제가 한번 좀 찾아봤어요. 이 혁신도시라고 하는 거는 이 정부에서 공공기관들이 이제 수도권에 너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을 시키면서 그 주변을 함께 이제 일과, 주거, 교육 이런 인프라 사업을 만들기 위한 계획도시를 만들었던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국에 혁신도시가 10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남권인데요.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 경북, 경남 이렇게 5곳이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요. 호남권에는 이제 광주광역시, 전남, 공동혁신도시와 같은 전북혁신도시가 2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권, 강원권, 제주권역에 각각 한 군데씩 해가지고 총 10군데가 혁신도시로 지금 선정이 되어가지고 공공기관들도 이주를 했고 이 주변에 이제 상권의 일부가 조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1차적으로 접근해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 공공기관이 그 혁신도시 가보시면 굉장히 커요. 그 건물 자체가 엄청나게 크고 이 주변에 이제 아파트가 또 산을 이루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여기 상권 굉장히 큰데 여기는 근데 숙박시설은 많이 없네? 라고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약간 여기서 좀 놓칠 수 있는 포인트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네, 가장 먼저 보여드릴 거는 경상북도 이제 김천시에 있는 드림밸리입니다. 여기는 KTX 그다음에 수서역이 통과를 하는 이제 김천 구미역을 바로 끼고 있다 보니까 접근성만 보면은 굉장히 우수해 보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리자마자 굉장히 큰 일반 상업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이 일반 상업지 중간중간에 숙박시설들도 질비를 하고 있고요. 이 상업지를 넘어가게 되면은 주요 공공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멀지 않은 지역에 뭐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단지들도 조금 형성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조금 이제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야, 사람 이렇게 엄청 많이 오고 가니까 숙박 괜찮게 잘 될 것 같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공통적으로 혁신도시에서 나타나는 이제 현상인데 주중에는 굉장히 활성화를 이루는데 주말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굉장히 조용해져요. 그래서 어떤 이 일반 상업지의 식당들은 주말에는 장사를 안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바로 대표적인 상권이 이 김천구미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뭐 다음날 아침 일찍 이 관공서나 주요 공공기관에 업무가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출장을 오셔가지고 투숙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숙박권들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곳은 나주의 빛가람 혁신도시 있는데요. 이곳은 평일에 비즈니스 수요 자체가 사실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가장 높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가 주요 굵직굵직한 공공기관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전력, 그다음에 전력거래소, 에너지 공공기관들이 전부 다 이제 밀집이 되어 있다 보니까 혁신도시 중에서는 이제 규모도 굉장히 큰 편이기도 하고요. 출장도 당연히 이제 많이 올 수밖에 없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출장 상권들의 특징이 있어요. 체크인 자체가 굉장히 빠르고요. 아침 일찍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시를 많이 받을 수는 없겠죠. 당연히 뭐 대시 수요도 그렇게 많지도 않을 거고요. 이런 혁신도시나 신도시 같은 경우들은 지구 단위 계획상 일반 숙박시설을 넣을 수 있는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더 이상 못 들어가는 경우도 좀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매물이 나온다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금액에 거래가 되는 이런 형태들도 조금 많이 있죠. 네, 그리고 전라북도 쪽에 또 전북 혁신도시가 있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전주에 또 신도심이랑 굉장히 또 가깝긴 합니다. 기금운용본부들, 그다음에 이제 법조타운들, 법원, 뭐 검찰청 이런 게 주거단지와 이제 좀 배역 인프라가 잘 형성되어 있고 이 도심지 자체도 로드뷰로 보면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여기도 상업 중심 지구에 숙박시설들은
상권들이 다다닥 붙어가지고 한 5개 정도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는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보다는 젊은 사람들 비중 자체가 조금은 높은 편이기도 하고요. 평일이나 주말 격차가 다른 지역 대비했을 때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업무와 생활 자체가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도시로 보인다라고 생각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지역을 한번 출장 때문에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생각보다 공실도 많이 없고요. 아파트 단지들도 뭐 많은 공실이 없을 정도로 상권 자체는 좀 건강하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도 7, 8만 원 선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 전형적인 혁신도시의 특징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충북 혁신도시인데요. 여러분, 충북 혁신도시는 제가 이제 최근에도 가봤는데 아직까지도 좀 허허벌판인 느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나대지도 굉장히 많아 보이기도 하고, 그만큼 아직까지는 일부 지역들 자체는 상주 인구들이나 그 다음에 출장객 수요 자체가 그렇게 뭐 이제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도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주변에 이제 오피스텔은 사람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고, 뭐 1인 가구들이 잠깐 서울에서 가족들과 떨어져가지고 잠깐 지내다가 주말 되면 올라가는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평일에 이제 유동 인구 자체가 뭐 이제 낮 시간이든 저녁 시간이든 그렇게 많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저는 이 충북 혁신 도시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호텔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한 번은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강원도 원주에 있는 혁신 도시입니다. 원주 혁신 도시는 또 그래도 괜찮은 이제 공공기관들이 또 입점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평가원,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 본부들이 입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주중 같은 경우는 이제 평일에 이제 비즈니스 출장 상권들이 또 형성이 되기도 하고, 주말 같은 경우는 이제 군인들 수요들이 이제 형성이 되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원주 혁신도시도 보면은 평균적인 공급 자체가 굉장히 많지는 않지만, 원주 혁신도시에서 이제 구도심으로 이동하는 거리 자체가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또 강원도잖아요. 금융기관에서 대출에 관련돼 있어가지고 조금은 보수적으로 볼 수 있는 경향이 많이 있다 보니까 부동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지만, 운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진 않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중과 주말 단가 차이가 그래도 건강하게 좀 발생을 하는 지역으로 평가가 되어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이제 혁신도시에서 우리가 좀 좋은 조건으로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시면서는 한 번은 접근을 해보시는 거는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구도심에 이제 상권들의 매물들이 너무 싸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접근하는 거는 정말 사업성을 잘 따져보고 들어가시는 거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제주도 서귀포에 있는 혁신도시입니다. 여러분, 제주도에도 혁신도시가 있었냐?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도 그래도 좀 역사가 좀 오래되어 있는 혁신도시긴 합니다. 제주도 특징이 있죠. 관광지이기도 하고요. 상업지구로서도 이제 건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는 도심지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시에 주변에 이제 우리가 배후 수요라고 하죠. 이런 상권들도 잘 형성이 되어 있는 특징이긴 한데, 보통 제주도라고 하는 이 섬의 지역 특징상 섬 지역 내에 소비들이 보통 이동을 하다 보니까 크게 뭐 이탈이나 이동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다른 혁신 도시와 다르게 주중과 주말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이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우리가 계절별로 우리가 숙박 수요가 좀 발생을 하죠. 여름철 같은 경우는 제주도 굉장히 많이 찾고 있고, 또 이 기타 여러 관광객들, 해외에서 들어오는 FIT 수요들을 또 흡수를 하다 보니까 주요 관광객들이 또 이런 숙박 상권들을 주기적으로 비주기적으로 또 채워주는 이런 장점이 있는 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또 이제 부동산을 개발하는 관점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제주도민이 아니다 라고 하시라면은 저는 이제 한번 심사숙고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은 이 제주도 자체가 이동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쉽지가 않죠. 왔다 갔다 이렇게 보는 것들도 사실 쉽지는 않고요. 섬 지역 특징상 이 섬 지역을 관할하는 금융기관 외에는 대출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도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제주도에 부동산을 한다라고 하시면은 제주도에 이제 연고가 있거나 또는 고향이신 분들 정도면 한번은 검토를 해보되,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대체로 할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대체할 수 있는 상품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혁신도시 중에 우리가 돈이 될 만한 상권들은 어디가 있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주신다면은 저는 이제 몇 가지를 딱 정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바로 경북인데요. 김천구미역을 보게 되면은 현재 숙박 공급 자체가 굉장히 많이 없고요.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구미를 넘어간다거나 다른 기타 경북 권역을 넘어간다고 했을 때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인근에 이제 업무가 있는 분들이 기차로 이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요를 여기서 많이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평일 같은 경우를
비율을 봤을 때는 여기가 이제 뭐 회전율이나 객실 단가 자체는 타 혁신도시 대비했을 때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가 지구 단위 계획상 허가를 낼 수 있는 지역들이 좀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개발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주요 부동산들을 둘러보니까 들어갈 수 있는 이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상가들이 없다 보니까 여기는 만약에 좋은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투자를 해가지고 용도 변경해가지고 호텔로 만들어서 영업을 해보셔도 여러분들 괜찮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꾸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와 정북 혁신도시입니다. 여러분 전라북도라고 하게 되면은 경상 권역에 대비했을 때 교통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좀 불편한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런 반면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공공기관들이나 혁신도시의 캐파는 괜찮은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상권의 공급 대비했을 때 이제 수요 자체는 굉장히 커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지역에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 잘 기획해가지고 우리가 숙박시설 만들고 운영하게 되면은 저는 이제 운영적 수익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혁신도시는 여러분들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은 나대지에 단독 건물로 올라가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혁신도시는 지구 단위 계획상 우리가 숙박시설을 내줄 수 있는 개수가 정해져 있고요. 아파트나 이제 일반 주거시설들이 같이 입점을 해 있다 보니까 일반 숙박시설, 즉 모텔로서 허가를 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단독 건물로 요즘에는 신축을 하는 것도 사업성이 그렇게 높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점들을 좀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려하셔가지고 잘 선택해서 운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너 왜 자꾸 집합 건물 있는 데다 살아? 라고 얘기를 하냐라고 하시면은 제가 또 이렇게 개발을 해봤잖아요. 숙박시설을 용도 변경해가지고 이제 근생 건물에서 저희가 2개 층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장사가 굉장히 잘 됩니다. 전형적으로 공급 절벽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수요만 차게 되면은 저희가 봤을 때 장사가 안 될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혁신도시에 좋은 매물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운영할 기회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저는 적극 도전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들어가시기 전에 반드시 저한테 상담 받으시고요. 사업비 예산도 한번 체계적으로 이제 고려를 해보시고 하면은 더욱더 성공의 확률이 올라가고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문의 주시고 꼭 상담하시고 부동산 매입하시는 거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전국의 주요 혁신도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았습니다. 물론 뭐 혁신도시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숫자는 굉장히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미비한 지역들도 있고 혁신도시의 기능 자체가 좀 약해진 느낌도 좀 있기는 하잖아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 혁신도시의 이 특징은 단독적인 항아리 상권을 유지를 하고 있고 평일 수요 자체가 좀 탄탄한 도시들, 우리가 지금도 들어가도 사업성 자체가 나오는 도시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단독 건물을 보시는 것보다는 이런 지역에서 운영적으로 수입을 오랫동안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저를 찾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욱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